네, 안녕하십니까. 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강의를 들으시 않으셨나 싶은데 슬슬 피곤하시고 집중력도 잃으실 시간인 것 같아요. 원래는 좀 울산에 내려가서 좀 강의도 좀 하고 좀 식사도 좀 같이 하고 좀 그런 시간을 갖고 싶었는데 이런 코로나가 뭔지 끝나질 않아가지고 강의가 지금 다들 좀 이렇게 하는 게 상당히 좀 됐죠 이제. 그렇습니다. 또 우리 지금 저작권 측면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저작권이 굉장히 길었죠. 이제 남은 것은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이 될 거고요. 영업 비밀도 이제 시간이 되면은 좀 간략하게 좀 살펴는 볼 텐데 할 얘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 특허권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특허라고 이제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전매 특허니, 특허받은 교육 방법이니 해가지고 특히 우리 또 처음 사업하시는 분들은 내 아이템을 어떻게 하면 특허로 보호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하시고요. 그냥 특허 하는데 특허가 뭐냐라는 거죠. 이거를 이제 한자로 풀어보자면은 특별히 허락된 권리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 독점 방지법이라고 해서 한 업체가 모든 걸 다 독점할 수가 없는 게 원칙인데 특별히 독점이 허락된 권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발명을 내가 공개하는 거예요. 원래는 내가 몰래 갖고 있어도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우리 공중에게 내 발명은 이런 거야. 이렇게 하면 너도 내 걸 쓸 수 있어. 라고 공개하는 거를 대가로 국가가 발명자에게 특별히 독점권을 허락하는 권리가 특허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명을 공개하지 않으면 특허권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발명도 그냥 발명을 공개한다고 누구나 독점권을 주는 건 아니고 남들 기미 있는 발명보다 좀 진보된 발명, 더 좋은 발명을 공개해야 특허가 인정이 된다. 그래서 이제 특허를 낸다 그러면은 그 진보성이 있냐 이런 얘기 엄청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만 국가에서 이건 특허로 인정이 되는 거니 너 이제 독점적으로 가져갈 수 있어 이렇게 인정이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특허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지식자산권, 산업자산권의 좀 꽃이라고 볼 수가 있죠. 특허권이 잘 돼 있어야 나중에 또 투자받기도 용이하고 특허권이 되어 있어야 대출받기도 좋고요. 특허권이 잘 되어 있어야 남들 하는 걸 잘 방어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이테크 기업을 꿈꾸시는 분들이라면은 스타트업 단계부터 어느 정도 좀 특허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반대로 남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기 위해서 조심을 해야 되고요. 남의 특허를 근데 침해하지 않는다는 건 내가 조심한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특허를 많이 확보해 두셔야 나중에 이런 거에 대해서 교섭권으로도 쓸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특허 침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1억 이하의 벌금인데 또 민사상 손해배상을 또 별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무서운 죄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장치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특허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게임기라든지 핸드폰 우리 TV 이런 것들 다 특허의 대상이고 이 장치뿐만이 아니라 이 장치를 하는 UI, UX 이런 예를 들면은 아이폰에 있던 사진 갤러리 끝까지 가면은 통 튕겨 나오는 그런 효과 있잖아요. 플래시백이라고 하는데 이런 플래시백 같은 것도 다 특허의 대상이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누르면은 어떤 기능이 실현되는 이런 게 있으면은 그런 것도 당연히 특허의 대상이고요. 그 소프트웨어 자체에는 과거에는 특허의 대상이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그런 논란은 싹 들어갔고요. 소프트웨어 자체의 특허성은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게임이 있다든지 그런 전개 방식, 캐릭터를 어떻게 이동할 것이냐, 이동 방식, 누가 등장하면 어떤 UI로 알려줄 거냐, 아니면은 내가 어떻게 누르면은 어떤 동작을 하느냐, 이런 다양한 것들이 다 특허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서버 운영 방법이나 데이터 효율적인 처리 방법, 아니면은 과금 결제 방법 같은 비즈니스 메소드 이런 것도 우리가 특허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했던 것들이지만 화면에서 사진을 찍어놓고 여기서 텍스트를 검출하는 방법, 영역을 나눈 다음에 그 영역에서 각각에 대해서 글자인지 아닌지 판단을 하고 이런 것들이겠죠. 텍스트 검출하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은 360도 어떤 스트리밍하는 방법에서 좀 더 이제 방향을 표시한다라든지 어디로 위치할 것이냐 이런 거 보여준다라든지 이런 것도 될 수도 있고요. 화질을 개선하기 위한 어떤 방법이 있으면은 그런 알고리즘 같은 것들이 특허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게임을 좋아해서 게임 얘기를 좀 많이 넣는 편인데 코에이랑 캡콤이 특허 소송으로 한 3년 전까지 크게 붙었어요. 캡콤은 진상공무상 시리즈가 자기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코에이 상대로 특허 소송을 진행을 했고요. 확장팩이 본편과 결합되는 기능, 적 캐릭터 등장했을 때 게임패드가 진동하는 기능이 특허되어 있다고 주장을 했고 이겼습니다. 두 번째 걸로 이겼어요.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무섭죠. 적 캐릭터가 등장했을 때 게임패드가 진동하는 사실만으로 특허 침해가 된다라니 옛날 특허였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고 그래서
승소했고요. 그 이후로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는 제가 팔로우업은 하지 않았지만 많은 돈을 배상해 줬을 겁니다. 플랫폼들 많이 하실 거예요.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와 공급자를 연결해주는 기능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플랫폼 그 자체는 특허성이 매우 약해요. 내가 그냥 인터넷 페이지 하나 차려두면은 와가지고 공급자가 자기 서비스 올릴 수 있게 만들고 그러면 소비자가 와서 그 서비스를 사는 것 정도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근데 플랫폼 하시는 분들도 특허하려고 많이들 여쭤보세요. 내 플랫폼은 이거를 파는 겁니다. 내 플랫폼은 이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런 걸 파는 플랫폼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런 것만으로는 특허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파는 게 남들을 팔지 않는 마스크를 파는 플랫폼이다. 아니 세상에 마스크 파는 플랫폼이 어디 있습니까? 이러면서 와가지고 한다고 해서 그게 플랫폼이 되지는 않거든. 그 플랫폼이 특허가 되지는 않거든요. 그럼 이제 남들 플랫폼들은 특허를 어떻게 받느냐 이런 걸 봐야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은 우리 유명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럼 지나가서 볼게요. 그래서 제공 방식이 새롭거나 새로운 통신 방법을 하거나 아니면 남들과 다른 UI를 제공을 하거나 아니면은 정보를 새롭게 가공한다든가 예를 들면 플랫폼이지만 OCR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사진을 찍어서 올리는데 그 사진에 있는 그 글자를 다 읽어가지고 또 내가 원하는 소비자에게 전달해주는 기능이 있는데 이 OCR이 남들보다 뛰어나. 그럼 이 OCR 자체를 특허를 받는 방법도 있을 거고 아니면 이 소비자가 원할 만한 어떤 제품을 더 잘 추천해주는 얘네만의 어떤 그 고유의 그 노하우를 이용한 알고리즘을 이용한 그 추천 방법이 있다면은 그런 방법으로도 우리가 특허가 될 수도 있을 거고요. 어떤 구축 방법 이런 것도 당연히 특허가 될 수는 있겠죠. 예를 들어 이제 다른 플랫폼들 제가 한번 좀 살펴볼게요. 에어비앤비 숙박 수요자랑 방 공급자 간의 이제 거래를 중개하는 건데 당연히 그냥 방을 내놓고 이 방을 이제 사가는 거 정도는 특허가 될 게 없겠지만 얘네는 특허가 굉장히 많은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몇 가지만 이제 한국에 있는 것만 좀 추려보면은 어떤 시간이 만료된 인벤토리, 어떤 시간이 만료된 방에 대해서 수요를 예측하는 방법. 이 끝났을 때 수요가 어떻게 나올 것이냐 이걸 예측하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항목에 대해서 선호도 이런 거 선호도 결정한다든지 순위를 검색하는 결과 위치 기반하여 순위를 탐색하는 방법 예약 가능성을 자동으로 결정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이제 특허를 해놨어요. 한마디로 다 이제 어떤 방을 보유한 사람에게 그리고 방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편의성을 제공해주기 위한 알고리즘 같은 거를 추천 알고리즘 이런 것들을 특허를 내놨다는 거죠. 우버도 있습니다. 우버도 승객과 기사 간에 그냥 매칭이랑 거래하는 것에 불과한데 사용자를 어떻게 표시하느냐 아니면은 어떤 결정된 데이터 위치를 어떻게 제공할 것이냐 그리고 어디 갔으면 복귀할 것이니 이 복귀 경로에 따른 관심 지점이 있을 겠니 이런 걸 미리 해가지고 얘에게 이런 부분에 너 관심이 있을 것 같다라고 추천을 해준다라든지 아니면 거리 레벨을 딱 봐가지고 화상으로 좀 3D로 제공을 해준다라든지 얘가 있을 만한 위치를 우버가 그런 게 관심이 있겠죠. 왜냐하면은 기사와 승객 간의 만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사가 승객을 만나기 좀 좋게 이런 지형을 잘 표시해 준다라든지 아니면 승객이 어디 갔으면 돌아가기 위한 경로를 잘 추천해 준다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겠죠. 또 사람 인도 여러분 취직해 보셨겠지만 사람 인통에서 구인 구직 이런 것도 중개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도 특허가 되게 많은 기업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어떤 BM이죠. 이거는 기간은 증폭된 구인 광고를 어떻게 하면 쓰고 서비스로 제공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것부터 게시물들에 대해서 구인자 적합성을 제시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저희가 회사를 운영하니까 사람인에 이제 올려봤는데 저희가 제공한 조건이 있고 이 어떤 구직자가 들어왔을 때 얘가 우리랑 이 조건이 더 맞아요. 얘는 B 플러스급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A 플러스 B 플러스가 아니라 내가 제시한 조건과 얘가 더 맞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알려주는 그런 기능들이 있더라고요. 그걸 보고 저희도 상당히 편하게 좀 분리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었어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어떤 적립 포인트를 관리하는 서비스라든지 역시 광고 운영 방법, 광고를 시청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또 이거 제가 여기 했던 건인데 전자기기 컨텐츠 표시 동작을 제한하는 방법인데 이건 뭐냐면은 기업을 볼 때 내가 이제 기업을 여러 개 보잖아요. 쭉 필터링을 해놓고 하나를 보고 다음 걸로 넘어가야 되는데 굳이 뒤로 가기를 하지 않고 이제 옆으로 넘어가서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화면인데 내가 보고 있는 화면 예를 들면 삼성전자를 보고 있다. 그러면은 왼쪽 오른쪽에 여기 왼쪽으로 쫑 하면 대우가 나올 거를 조그맣게 표시를 해주고 오른쪽으로 하면 다른 게 나올 걸 표시해주는 그리고 조그마한 표시 막대가 이제 해주는 그런 걸로 특허를 받기도 했거든요.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사용자는 편하겠죠. 내가 왼쪽 오른쪽으로 스크롤링하면서 보고 싶은데 미리 뭐가 나올지 예측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허를 내기도 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소송권을 담당할 뻔했다가 제가 도무지 안 될 것 같아서 멈췄던 건인데 공급자는 일러스트를 이제 업로드해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사진을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그려서 올리면은요, 소비자들은 이 그림이 적용된 쇼핑백이든 머그컵이든 핸드폰 그 케이스든 이런 걸 내가 살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뭐 핸드폰 케이스라든지 액자 같은 이런 것들 판매용 같은 경우는 큰 문제가 없는데 뭐 방석이나 뭐 머그컵 같은 경우에는 굴곡진 거다 보니까 내 그 사진이 적용됐을 때 이쁜지 안 이쁜지가 좀 궁금할 거거든요. 물론 핸드폰 케이스 같은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근데 이제 볼 수 있는데 핸드폰 케이스나 액자 같은 경우에는 2D니까 그냥 바로 보여주면 되는데, 사실 방석이라든지 이런 머그잔 같은 경우에는 좀 돌아가면서 볼 수 있으면 편하지 않겠느냐 착안을 하셔가지고 특허를 내실 때 사진이 적용된 이후에 이거를 360도로 보여주는 그런 구성을 넣었었어요. 그래서 이게 특허가 돼가지고 잘 하고 계시죠. 네, 좋은 방식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 아이템을 컴퓨터 인터넷 정보통신을 기술에서 구현한 비즈니스 시스템 방법 등을 이제 BM 발명이라고 하고, 어떤 그 아이디어를 컴퓨터상에서 전자상거래상으로 현실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은 특허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결제 방법이나 광고 시스템이나 광고 송출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특허가 BM 발명으로 특허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BM 발명에서 뭐 새로운 건 아니고요. 내 아이디어, 내 영업적인 아이디어가 컴퓨터상에서 잘 구현되느냐 뭐 이런 겁니다. 뭐 BM 발명 여러 개 좀 살펴보면은요, 인테리어 브라더스라고 해서 인테리어 플랫폼이 있는데 단계별로 이제 전문가를 매치하는 방법이라든지 뭐 자재를 경매하기 위한 방법, 인테리어 회사다 보니까 자재 회사들이 좀 많이 알고 있어가지고 이 자재들을 또 판매하기 위한 별도의 사이트를 오픈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자재를 경매하기 위한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인테리어 맡겨보셨겠지만 이게 잘 인테리어가 되는지 굉장히 궁금해요. 근데 이제 돈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여기까지 끝내는데 얘가 돈을 줄지도 상당히 이제 걱정이 돼요. 이게 그런 거를 이제 방지하기 위한 게 에스크로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돈을 맡겨놓고 얘가 잘 해놓으면 돈을 주세요라고 은행에 미리 넣어놓는 게 이제 에스크로라고 하는 방법인데, 이제 이것도 보통 이제 에스크로를 사용하더라도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지 이제 그 인테리어의 단계별로 이게 주거나 그렇진 않거든요. 예를 들면 내가 마룻바닥을 하면은 마룻바닥만큼 돈을 주세요 이걸 원하는데 보통 그렇게 잘 안 되고 통짜로 계약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도금 받고 나면은 이제 다 그런 건 아닌데, 인테리어 업자들 중에서 잔금은 이제 조금만 처리해 놓고서는 이제 잘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잔금도 다 받아놓고 일을 안 하는 분도 있고, 뭐 아니면 돈을 너무 늦게 주는 고객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 미리 돈을 이제 은행에 맡겨놓고 얘가 한 만큼 일만큼 이제 사진이라든지 그런 걸로 증빙을 하면은 은행에서 자동으로 돈이 빠져가게 만드는 이런 그 시공 단계별 결제되는 에스크로 시스템 이런 걸 특허를 해놨고요. 우리 메스프레소라고 하는 수학 플랫폼이 있어요. 상당히 잘 나가는 업체인데, 이 핸드폰으로 내가 수학 문제로 사진을 찍으면은 이거를 이제 선생님들한테 전달이 돼서 이거를 문제를 풀어서 학생에게 전달해주는 사람에게 뭐 포인트가 가도록 만드는 그런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회사 이름은 메스프레소인데 이 앱 이름은 콴다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Q&A를 이제 그렇게 부르는 건데, 원래는 메스프레소라고 불렀다가 저희가 잠깐 담당했었는데 메스프레소라는 이름이 상표 등록이 되어 있던 걸 발견을 해가지고 메스프레소는 상표 쓸 수는 없으니 그냥 주식회사 메스프레소 상호로만 쓰고 브랜드 이름은 콴다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는 뭐 독서실과 연공에서 제공되는 BM이라든지 그 수학 문제를 인식하는 OCR 소프트웨어 이런 걸로 특허를 받아두기도 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쿠키런이라는 게임이 있는데 이름을 잘 모르는 레몬이라는 회사랑 특허 소송에 붙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쿠키런이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는 방식을 무단으로 사용하였다, 뇌물죄에서 이렇게 주장을 하고, 그 내용은 어떤 거였냐면은 구매하지 않은 뭐 쿠키는 이제 표시가 되는데 구매하여야만 그게 뭐 드러나는데, 그거에 관한 정보가 이미 핸드폰에 있느냐 아니면 핸드폰이 아니라 서버에 저장되어 있느냐 뭐 이런 관련된 이제 알고리즘 특허였거든요. 제가 특허를 봤을 때는 쿠키런이 좀 침해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긴 했는데, 실제로는 이제 침해가 인정이 되지 않았지만 그게 뭐 법원에서 제대로 판단이 난 건 아니고 레몬 측에서 법원을 불출석해서 쿠키런 측 주장이 모두 인정되어서 침해가 인정되지 않은 뭐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게임 업계에서도 이런 특허 소송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또 리멤버라는 앱은 여러분 잘 아시죠? 그리고 쏜다넷이라는 회사랑 이제 특허 소송이 또 붙었습니다. 우리 명함관리 앱으로 상당히 유명한데요. 이게 쏜다넷의 특허 청구항인데 뭐 이런 건 다 읽으실 필요는 없고요. 여기서 제일 그 쟁점이 됐던 부분은 쏜다넷의 특허를 리멤버가 침해하는데
특허 침해가 되려면은 청구에 있는 모든 구성 요소를 이제 리멤버가 실시를 해야 되거든요. 이제 여기 보면은 뭐 일괄 전송 기능이다라고 해가지고 특허 구성에 있었는데 실제로는 이제 리멤버가 그런 구성은 하지 않는다라고 해가지고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했고 항소가 됐고 항소심에서도 결국 리멤버가 승소를 했던 뭐 그런 사건입니다. 반대로 리멤버에서도 쏜다넷을 향해서 이 특허를 무효하기 위한 심판을 제기했고요. 하지만 결국은 이제 무효 심판도 되지 않았고요. 한마디로 침해도 아니고 무효도 아니다. 뭐 이렇게 판단이 났던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특허권 측면에서 장점을 좀 살펴보자면은 저작권이랑 달라요. 이미 특허로 등록이 됐으면은 이 권리는 발생을 한 거고요. 권리가 발생하였으면 별도로 입증하거나 그래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민형사상 굉장히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것도 장점이 되겠습니다. 7년 이거 만약에 걸리게 되면은 7년 이하의 징역, 1억 이하의 벌금이고요. 침해금지 청구, 가처분 이런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거의 뭐 물권적 권리다 저렇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한마디로 내 물건을 뺏어간 것과 동일하게 내 물건 다시 돌려줘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뭐 그런 겁니다. 또 이제 IP 금융, 특허권 담보 대출이 가능하다는 것도 하나의 장점이고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선표권이랑 디자인권은 이 IP 금융 대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특허만 이게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제 내가 비밀로 보호하고 싶은 부분이 좀 공개가 될 수도 있어요. 이런 거 많이 고민을 하시죠. 나는 이제 화학 물질 어떤 솔루션을 만드는데 이걸 특허로 공개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하는데요. 맞아요. 그런 걸 공개하고 싶지 않으시면은 그런 건 이제 특허로 보호하면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얘기 드리는 건 이 세상에 비밀은 없거든요. 내가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뭐 데이터베이스 이런 거를 내가 아무리 뭐 노하우로 보호하려고 한들 요즘 세상에서 그런 거 다 뜯어보면은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확인이 많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그런다고 해서 내가 특허를 보호하지 않아야 한다는 건 좀 우스운 얘기고 그런 게 있어도 좀 중요한 내용을 좀 숨겨가면서 특허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변리사랑 잘 상담을 하실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단점이라면 상대방의 특허 침해를 입증하기 좀 곤란한 경우가 있어요. 뭐 화학 제품이라든지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정말 내가 특허받은 알고리즘 그대로 특허를 침해하는지 얘가 그대로 실시하고 있는지 이런 거 좀 보기 좀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건 단점이 될 수도 있고요. 거절이 된다면은 특허권으로 보호하기 어렵기 때문에 뭐 돈만 날렸다 뭐 이렇게 표현하실 수도 있겠네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장단점이 될 거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상표권을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이런 것들이 이제 상표권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뽀롱뽀롱 포로로가 있을 수 있고 자꾸 나오죠 게임. 어비스류면은 게임이 지금도 있나 팔리나 모르겠는데 한때 유명했던 게임인데요. 이런 게임 이름도 당연히 상표권을 보호를 하고 있고요. 인테리어 브라더스라든지 직방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이런 것들이 이제 상표가 된다라는 건데 상표가 뭐냐라는 거죠. 상표가 뭡니까? 그러니까 내 제품을 다른 제품이랑 어떤 구별하기 위한 식별 표지 이런 거를 상표라고 해요. 예를 들면 핸드폰에 똑같이 생긴 핸드폰이지만 사과 모양이 그려져 있느냐 갤럭시가 쓰여져 있느냐 딱 보자마자 사실 요즘 디자인은 비슷비슷하니까 여러분들은 보자마자 사과 딱 그려져 있으면 아예 애플 아이폰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고요. 갤럭시가 써 있으면 삼성폰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지 않습니까? 운동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뭐 운동화 물론 디자인 이런 얘기하면 욕하겠지만 근데 운동화에 뭐 별 그려져 있냐 컨버스냐 이거랑 나이키 그 날개 모양 그려져 있느냐 우리가 보기에는 서로 느낌도 다르잖아요. 아 나이키면은 이렇겠구나 컨버스면 이렇겠구나 라는 느낌을 가져가는 것처럼 이 마크 하나에 생겨져 있는 어떤 파워가 대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구별할 수 위한 표지를 우리가 상표라고 부릅니다. 이 상표를 독점적으로 가져가는 것이 상표권이고요. 한마디로 갤럭시라는 이름을 우리가 핸드폰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갤럭시를 붙이면은 삼성 법무팀과 이제 만나게 될 거고 거기다가 사과 그림을 그리게 되면은 애플 법무팀과 만나게 될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주의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사업을 영위하실 때 뭐 상호를 정하셨겠지만 상호든 브랜드 명이든 우리 뭐 홈페이지에 들어가는 명칭이 되든 뭐가 됐든 제품 명칭이 됐든 이 부분이 만약에 상표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라면은 꼭 그 부분은 검색을 하시고 변리사의 상담을 좀 받으시고 진행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나중에 지나고 나서 이름 바꾸기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서 경고장 한번 날라오면은 이제 서로 이제 상당히 곤란해지거든요. 그런 거는 피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이제 내가 이제 이런 이름으로 상품을 팔려고 하는데 누가 이제 뭐 내 상품을 이제 이름을 똑같이 따라한다라든지 그러면 이제 그것이 또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우리 상표권을 잘 확보해 두실 필요도 있겠죠. 그래서 왜 받냐? 상표 왜 받느냐? 타인의 상표 사용을 금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타인의 상표 사용을 금지함으로써 나의 상표 사용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받습니다. 또 이제 어떤 그 브로커들 옛날에 유행했던 미등록을 기회로 상표를 선점하는 상표 브로커들이 있거든요. 내가 그러니까 옛날에 어떤 사람들이 많았냐면은 그 길 가다가 이제 그 식당 간판이 괜찮아 보여. 그럼 상표 등록 받아.
그 다음에 상표 등록 받은 이후에 그 식당 전화해서 상표 등록 받았으니 간판 내리쇼, 아니면 얼마 주고 사가쇼. 이런 나쁜 사람들이 많았어요. 지금 어느 정도는 그게 막혀 있습니다만은, 그런 거 방지하기 위해서 상표권을 받는 거예요. 언제 받느냐? 사업을 시작하는 전에 받는 것이 좋기는 합니다. 상표 출원에서 등록까지는 10개월, 길면은 1개월도 걸릴 수 있어요. 1년도 걸릴 수 있어요. 우선 심사가 가능하긴 하지만 그래도 오래 걸리는 일이기 때문에 좀 빨리빨리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표, 나는 상호 등록을 해놨는데요, 상표랑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은 상표는 독점권이 있어요. 그래서 유사 상표를 내가 먼저 받아놨으면은 등록할 수 없게 만드는 등록 배제 효과가 있습니다. 또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수 있어요. 왜 내 상표 따랐어? 이렇게 되는 거죠. 하지만 상호는 독점권이 없어요. 그냥 뭐 내가 주식회사 뭐 빅인메이트라고 하면은 누가 똑같이만 안 만들면 돼요. 나는 주 빅인메이트 2 이렇게 할래. 그래도 괜찮아요. 또 같은 지역이 아니라면 또 이게 상호가 등록이 될 수도 있어요. 일일이 다 찾아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제 유명한 상호다, 내가 뭐 굉장히 유명한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인데 비슷하게 옆에서 누가 만들었으면은 상호라고 해도 부정경쟁 방지법으로 이제 보호해줄 수 있기는 하지만은 굉장히 어렵고요. 거의 이제 보호에 저게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호하려면 상표권으로 보호를 하셔야 된다, 뭐 이런 거죠. 또 게임 얘기입니다. 캔디 크러쉬 사가라는 유명한 게임이 있는데요. 게임에 캔디는 나만 쓸 거야 이러고서는 지금 상표 등록을 받았던 사례입니다. 캔디 크러쉬 사가라는 상표 등록을 하고 구글 플레이 스토어랑 앱 스토어에 캔디와 사과가 들어간 게임을 철회하고서 요청을 했고요. 실제로 철회가 됐었어요. 그래서 뭐 여러분, 저도 잘 몰라요. 캔디스타, 캔디블러스, 올캔디 카지노, 배너 사과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게임들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내려가면서 크게 이슈가 되었던 사건입니다. 사실 이제 상표를 캔디 크러쉬 사과로 받아놨으면은 캔디 크러쉬 사과랑 비슷한 이름을 사용을 막아야지, 이 캔디를 얘가 혼자 독점할 수는 없어야 되거든요. 이거를 그냥 바로 내려버린 구글도 문제고 사실. 구글 같은 경우에는 삼진아웃 제도라는 게 있어요. 앱스토어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삼진아웃 제도가 있으니까 이게 뭐냐면은 게임 개발사가 이런 그 문제로 3번 게임이 철회가 되면은 이 개발사는 다시는 게임을 올릴 수 없는 그런 적이 되거든요. 삼진아웃이 되기 때문에 그에 이제 한 번만 아웃돼도 상당히 신경이 많이 쓰인다고 하더라고요, 물어보니까. 그래서 이제 엄청난 문제가 됐었고, 이게 굉장히 그 이슈가 돼가지고 비난의 그 기사가 많이 쏟아졌고요. 결국 못 이기다가 이제 캔디 크러쉬 사가가 그러면은 이 4개 정도는 내가 철회할게라고 해서 유명하지 않은 게임들과만 거의 소송을 좀 진행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가 얘네가 뭐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다가 처리 요청에 들어가면은 그냥 기계적으로 너 이거 소명해라고 보내고, 내가 상표권이 난 있어라고 보내지 않으면은 거의 그냥 게임을 내려버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만약에 게임 만드시는 분이시라면은 가능하면 내 게임을 나는 한국에서 판매를 하는데 상표권을 갖고 있어, 이 정도는 하고 침해 철회 들어왔을 때 바로 소명을 하시는 걸 좀 바람직하겠습니다. 경고장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할 수 있겠느냐? 사업하시다 보면은 상표 경고장도 받을 수 있고 경고장을 주고 싶을 때도 있을 겁니다. 일단 얘가 경고장에 보면 등록 상표권이 존재를 하느냐, 이걸 봐야 됩니다. 얘가 얘기했을 때는 상표권이 존재한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출원 상표일 수도 있고요. 뭐가 좀 꼬여가지고 얘가 상표권자가 아닐 수도 있고요. 그래요. 등록권이 실제로 이제 상표권도 없는데 막 경고장 날리는 좀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상표권이 존재를 하느냐, 이런 걸 잘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등록 상표권과 내 상표가 유사한지 이런 것도 잘 살펴봐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좀 판단하기 조금 어려울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사실 이제 변리사를 찾아가는 것이 좋기는 합니다. 뭐 이런 거예요. 말은 똑같을 수는 있는데 실제로 유사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뭐 어떤 거냐면은 제가 최근에 담당했던 그 상담이 들어왔던 건인데, 그 벌교 꼬막이라는 걸 상표를 누가 받아놓고서는 벌교 꼬막을 판매하는 분들한테 경고장을 날린 겁니다. 근데 그래서 경고장을 내가 보니까 상표권에 벌교 꼬막이라고 써있긴 하는데 그 위에 그림 사진이 자기가 판매하고 있는 꼬막 사진이 붙어 있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벌교는 지리적 명칭이고 유명한 지리적 명칭이고 꼬막은 판매하는 제품명이니까 이 글자만으로 상표 등록이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위에 그 사진을 이렇게 결합을 해가지고 상표 등록을 받아놓고서는 벌교 꼬막이 된 상표니 너 침해하지 말아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웃깁니까? 그래서 이거는 사진이 상표지 벌교 꼬막은 상표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진이 상표 침해하는 거 아니니까 무시하셔도 됩니다. 그랬던 뭐 사건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비전문가가 보기에는 유사한 건데 저희가 보기에는 비유사한 경우도 있고, 반대로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이거 비유사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뭐 유사한 것도 있고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뭐 이런 것도 케이스가 있을 수 있겠네요.
봉구비어랑 봉구내라는 사건이 있었는데 보통 이제 사람들은 이거 앞에 봉구가 있으니까 비슷한 거 아니야 라고 했지만 대법원에서는 아니 봉구내랑 봉구랑 비교를 하면은 이게 내가 있으니까 이런 게 좀 차이가 있다라고 해서 대법원에서는 비유사라고 판단하는 사건이 있고요. 저는 여기서 약간 부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뭐 이미 비유사 판단이 나왔으니까. 또 다이소랑 다사소라는 사건에서는 그 유명한 다이소랑 다사소 사건에서는 그 앞에 다소가 동일하고 이거 약간 비슷하다라고 해가지고 대법원까지 가서 또 유사하다라는 판단이 나왔던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이거는 나는 비슷해 라고 생각하고 그냥 비슷하지 않아 라고 막무가내로 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좀 상담을 받아두시는 것이 좀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비슷하면 큰일 났잖아요. 그러니까 내 상표가 남들 그 상표 출원일보다 먼저 사용했는지 또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선사용권이라고 하는데 내가 먼저 사용을 했으면은 특히 상호 등록까지 해놨으면 상호 등기까지 해놨으면은 선사용권이 인정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별로 문제가 없겠습니다. 하지만 내가 출원일보다 뒤서거나 하면은 이제는 또 무효나 취소할 사유는 없는지 또 검토를 해보셔야 되겠죠. 제일 바람직한 거는 내 거를 이제 상표권을 잘 보호를 해두시는 건데요. 상표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건당 한 70만 원 정도 들어가요. 좀 비싸다고 생각하실 수는 있겠는데 70만 원으로 막을 수 있는 거를 나중에 1,000만 원, 2,000만 원을 막는 쌍사를 돌이킬 수 있다. 거기다가 이제 나중에 뭐 상표 그 이름 바꾼다고 남들이 다 몰라버리면 나중에 그러면 더 문제가 크잖아요. 이제 브랜드 가치를 잘 지키기 위해서는 상표권을 좀 잘 보호를 해두실 필요가 있으니까 그거는 좀 잘 고려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상표권은 어떻게 받습니까? 그러면 이제 상표권의 귀속 주체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법인이 사용해온 브랜드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법인 면으로 상표를 등록을 받아야 되고요. 대표가 직접 고안한 브랜드다, 법인이지만 그럴 경우에는 대표명으로 상표를 등록받을 수도 있어요. 이게 본주기나 원할머니 케이스라고 하는데 이 본주기나 원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족한테 상표를 출원과 등록을 받아놓게 시키고 이 라이센싱을 받아가지고 매년 이제 얼마씩 이제 비용을 주는 뭐 그런 계약을 맺었거든요.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다. 여러분이 큰 법인을 차리게 되면은 대표 이름으로도 할 수도 있다. 근데 이게 막무가내로 하시면 역시 곤란하고 정확한 컨설팅을 좀 받으시는 거 좋습니다. 타인에게 상표권을 등록시켜두는 건 좀 위험해요. 이거는 아딸 사건이라고 있는데 바로 살펴볼 거고요. 계열사의 경우에는 지주회사 설립해서 지식재산권을 관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만은 우리 삼성전자가 그렇게 하고 있지만 동부건설이 이제 그렇게 못했죠. 그렇게 해서 동부건설이 DB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이제 곧 살펴보겠습니다. 이 아딸 사건은 뭐냐면은 아딸 떡볶이라고 하는 유명한 떡볶이집이 있었는데 아버지와 딸이라는 이름이었죠. 근데 이제 대표는 그 본사는 이름은 오투페이스라는 거였고 대표는 이준수라는 분이었어요. 근데 상표를 동생 와이프한테 사실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동생 와이프한테 상표를 맡겨놨어요. 둘이 이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표권자가 아딸 그 떡볶이집 전체에게 경고장을 보내서 너네 이름 유지하고 싶으면은 나랑 재계약하든가 아니 이름 바꿔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토페이스 입장에서 난리가 난 거죠. 자기가 그렇게 힘들게 모은 가맹점들을 다 뺏기게 생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어차피 뭐 간판이든 뭐 내부 인테리어든 한번 갈 때가 됐다고 판단을 했는지 간판이랑 그 메뉴판 교체 비용 그리고 인테리어 비용을 좀 지원을 해줘가지고 싹 갈아줄 테니 가지 마시오 해가지고 감탄 떡볶이를 바뀌었습니다. 지금 지나가시다가 본 감탄 떡볶이는 기존의 아따 떡볶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또 아까 얘기했던 브랜드 가치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요. 홍초불닭 사건이라고 있어요. 여러분들 홍초불닭을 아실런가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 20살 때 굉장히 유행했던 홍초불닭집이 있는데 이게 엄청 매웠죠. 여기서 이제 홍초불닭이랑 그 누룽지랑 같이 먹은 걸로 많이 인기를 끌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불닭이라고 했던 상표권이 등록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얘네가 한참 이제 몇백 개 가맹점을 갖고 났는데 근데 지금 생각하면 불닭 하면 또 뭐가 떠오릅니까? 매운 닭 이런 게 다 바로 떠오르죠. 그 당시는 아니었죠. 이게 2001년도 얘기니까 2001년도 당시에는 불닭이라면 특이한 거예요. 불닭이 뭐야? 불나는 닭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엔 그랬어요. 근데 너무 늦어서 공격한 게 그러니까 이미 불닭이 매운 닭이라는 걸 누구나 알 수 있을 때 상표권자가 뭐 어떤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럴 거예요. 키워서 잡아먹어야지 뭐 이런 생각을 했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미 불닭이 너무 유명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는 패소를 해서 홍초원이 그 1심에서는 회수해가지고 이름을 레드스테이션이라는 걸 바꿨습니다. 레드스테이션이 뭔지 아세요? 아마 모르실 거예요. 왜 모르시는지 아세요? 망했으니까. 바로 망했어요. 저도 그 홍초불닭 되게 좋아해서 가려고 했는데 이름이 레드스테이션인 거야. 그래서 그냥 안 갔어요. 저기 뭐야 이상한 건가 보다 이러고 아니면 뭐 그냥 간판을 왜 바꿨겠어 뭐 갑자기 뭐 하면서 그냥 안 갔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난리가 났지. 그래서 결국은 이제 시간이 지난 뒤에 그래 불닭은 누구나 쓸 수 있는 단어였어 하고서는 홍초 불닭이 이겼지만 이미 레드스테이션을 바꾼 이후에 떨어진 그 브랜드 가치는 이루 말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그런 거예요. 그 생각을 너무 잘못한 거지. 어떻게 한 번 졌다고 해서 이름 바로 바꿔. 이것도 문제고 손해비용을 좀 줄이자고 했겠지만 그리고 미리 상표가 있는지 알아보지 않고 사업을 진행한 것도 상당히 잘못이고 그리고 이름을 너무 많이 바꿨어. 차라리 뿔닭 이런 거 했으면 나았을 텐데 너무 확 바꿔버리는 바람에 이미지가 바뀌어버려가지고 브랜드 가치가 상당히 훼손됐던 뭐 그런 사건입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지금 강의 들으시는 분들은 이거를 좀 잘 고려하셔가지고 이런 게 있었을 때 잘 현명하게 꼭 대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아까 동부 얘기를 했죠. 원래 이제 동부 구조 조정 과정에서 동부의 상표권을 갖고 있던 동부건설이 팔렸어요. 근데 이제 그 동부건설이 상표권을 다 갖고 있었던 건 아니고 동부 계열사 4개 회사가 동부 상표권을 공유하고 있었는데 그 4분의 1이 날아가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동부의 상표권을 좀 사용하기 위해서 그 다른 계열사들, 자회사들이 매년 이제 수백억의 이제 사용료를 지급할 위기에 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동부를 DB로 바꾸고 우리 윤활을 이제 광고 모델로 쓰면서 200억 원 썼다. 뭐 이렇게 이제 뭐 알려져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제가 알기로는 이 동부건설을 그 사모펀드에 팔 때 그 상표권 갖고 있는 것 때문에 좀 프리미엄을 받았다고 해요. 상표권 프리미엄, 상표권의 가치를 더 측정을 해서 더 돈을 더 받았다. 한마디로 예측했던 것 같아요. 이거를 예측을 하고 일단 팔리고 그리고 이제 이름을 새로 바꿔가지고 애초에 좀 동부가 좀 올드해 보이니 유행하는 약간 영어 두 글자 이런 걸로 바꾼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DB보다는 동부가 좀 더 좋은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경영진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홍초불닭 꼴이 나지 않게 여기는 광고도 열심히 해서 이제 동부가 아니라 DB라는 거를 열심히 알리고 있습니다. 비슷한 걸로는 이제 뭐 오렌지 라이프라든지 그런 것도 원래 다른 거였는데 이제 팔리면서 상표권 없이 팔리면서 산 쪽에서 이름을 오렌지 라이프로 바꿨었죠. 그런 일이 있습니다. 또 한때 이제 우리나라를 뒤흔들었던 덥죽 사건이 있어요. 골목 식당에서 이제 그 백종원님이 극찬하셨던 소문 덥죽, 뭐 시소 덥죽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배달의 민족에 원래는 왼쪽에 있는 걸로 골목 자격 시소 덥죽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올라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죠. 아니 이게 도대체 뭐냐? 이 사장님이 운영하시는 거 맞냐? 알고 보니까 얘네 상표도 등록도 해놨네. 덥죽이라는 이름으로.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죠. 아니 상표 등록과정이 이게 정말 너무 모략찬 거 아니냐? 라고 해가지고 이제 뭐 결국 방송도 한 번 더 나오고 막 그랬었던 사건인데요. 저는 약간 좀 이거를 되게 의아했던 부분이 뭐냐면은 이 그 원래 덥죽의 사장님이 최민아님이 우리 이 상표 등록을 잘 해놨어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백종원 사장님께서 이 상표권에 대한 그 저걸 잘 아시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가만히 두시는 그런 분은 아니시고요. 이미 그 방송 나가기 전에 상표 출원을 잘 시켜두셨더라고요. 그 보시면은 이 올카드 코퍼레이션 여기보다 출원료도 거의 한 달 가량 빠릅니다. 그래서 사실 문제가 별로 없는 사건이었는데, 뭐 어쨌든 언론을 타면서 상표는 뭐 취하됐고 최민아님은 상표 출원을 좀 추가로 진행을 했고요. 뭐 크게는 문제가 없을 거다, 뭐 이렇게 판단을 했던 그런 사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약간 제가 봤을 때는 방송 콘텐츠 한번 더 뽑으려고 좀 그런 거 아니었나, 뭐 제가 그냥 뇌피셜로 생각을 해봅니다. 또 이제 뭐 혹시 보셨나는 모르겠지만 그 KBS에서 대기업의 갑질이다, 상표 갑질이다 이러면서 이런 보도를 냈는데요. 이런 사건이었어요. 그 쿠팡에서 그 와우맘이라고 하는 브랜드에 취소 심판을 걸었는데 이게 막 마치 대기업의 갑질이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쿠팡 입장에서는 억울하지. 그래서 이제 뭐 해명하기도 했고요. 정확히 뭐냐면은 그 불사용 취소 심판이라는 걸 건 거예요. 그 와우맘이라고 상표권이 있는데 너 이거 사용하지 않으니 이거 취소해라, 우리가 쓰겠다 이러고 이제 취소 심판을 건 건데, 이 와우맘 사장님은 이렇게 얘기한 거죠. 아니 내가 쿠팡에 납품하는 업체인데 쿠팡에서 이걸 몰라주고 팔지 않는다고 갑질하면 어떡하냐 이러면서 막 난리가 난 겁니다. 뭐 변호사 비용도 뭐 1,000만 원이나 들고 이게 이례적인 소송이고 막 이러면서 뭐 그래요. 그 인터뷰하신 변호사님도 굉장히 이례적인 소송이고 막 이러면서. 근데 쿠팡 입장에서 좀 일리가 있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불사용 취소 심판은 상표권자 또는 그 라이센스를 받은 사용권자가 사용을 하여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상표권을 받으신 분은 이경훈님이라고 되어 있고요. 쿠팡에 납품하는 사람은 대표자 이름이 이규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잖아요, 서로. 그러니까 아니 상표권자는 이경훈이고 여기 판매 납품하는 사람이 이규명이니까 너는 안 팔고 있는 거네. 이러고 불사용 취소 심판을 건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쿠팡 말이 일리가 좀 있었어요. 또 그 불사용 취소 심판이 굉장히 이례적인 사건이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셨는데 그 실제로 그 우리나라 청구되는 심판, 모든 심판 중에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 이 불사용 취소 심판입니다. 실제로 상표가 남의 그 등록된 상표랑 비슷하다고 했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불사용 취소 심판이거든요. 굉장히 많이 하고 가격도 사실 제일 심판 중엔 저렴한 편이에요. 근데 이걸 굉장히 이례적이고 비싸다 막 이러면서 이제 막 언론 플레이를 하셨는데 저 상당히 그 변리사들은 의아했던 뭐 그런 사건입니다. 아무튼 갑질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알고 보니까 이제 그 이규명님께서 이경우님의 라이센스를 받아서 파시는 분이었던 걸로 이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이제 결국 추도 심판은 취하를 했고 잘 팔고 계시겠죠. 쿠팡이 또 문제가 됐었습니다. 퀵팡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퀵팡이라는 업체가 있었는데 쿠팡이 퀵팡 상표 등록을 받고 나서 이분한테 경고장을 날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얘도 억울하지. 내가 얘보다 먼저 했는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느냐 해가지고 정보 제공을 했고요. 그런데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거는 퀵팡은 유명하다고 보기 어렵다 뭐 이러면서. 그래서 지금은 공고가 떠가지고 이의 신청을 했는데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그 퀵팡이라는 자체가 그 팡이라는 말이 사실 팡의 상표권 인정을 받긴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쿠팡을 좀 따라하는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이 퀵팡이 좀 이기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좀 본인이 억울하셨으면은 상표 출원을 좀 빨리 하셨어야 될 텐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이름을 좀 바꾸셔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 때문에 상표 등록을 좀 받아두셔라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영탁 사건도 있죠. 영탁이랑 광고 계약을 맺었는데 실제로 이제 그 상표 등록은 얘가 이제 허락을 안 해줬거든요. 그래가지고 거절이 나왔고요. 이제 이거를 사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지금 뭐 소송 중에 있습니다. 뭐 예천양조 측에서는 뭐 15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비용을 청구했다. 영탁 측에서는 그런 적 없다. 예천양조 측에서는 이거는 뭐 어차피 회장 이름이랑 탁주를 합친 거니까 우리가 당연히 사용할 수 있다. 영탁 측에서는 내 이름인데 내가 써야지 이러면서 상당히 좀 더러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퍼블리시티권이 국내에서 인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정이 될란지는 모르겠지만 워낙 그 유명인의 이름이기 때문에 아마 계속 쓰긴 쉽지는 않을 거고 이 예천양조 측에서도 우리 회장 이름을 써가지고 109년 탁주다 해가지고 상표 등록을 거의 받았기 때문에 아마 이름을 이걸로 바꾸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표권을 보실 때는 키프리스에서 검색을 해보시면은 이렇게 출원일, 상표권자, 등록일, 상표, 지정 상품을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상표 선택하실 때는 글자만 상표 출원하는 것이 좋고 식별력이라는 것이 문제가 될 것 같으면 그림을 추가하거나 뭐 영문도 꼭 쓰고 싶다면 같이 결합해서 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 상품은 판매하는 제품 위주로 20개까지 하실 수 있고 내가 내 그 분류가 뭔지 모르겠다라면은 이렇게 키프리스에서 요 GD 이퀄 브래킷 안에 내 상품을 넣으시면은 분류를 선택하실 수 있겠습니다. 35류도 해주셔도 되는데 하실 필요는 없는 뭐 그런 거라 보시면 되겠고요. 주요 거절 이유는 식별력이나 선행상표랑 거절되는 게 있는데 식별력은 한마디로 누구나 사용해도 되는 상표는 상표권을 주지 않겠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검색 방법들이 있고요. 시간이 얼추 마무리됐기 때문에 디자인권을 좀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디자인권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제품의 외관이나 어떤 그 글자체도 이제 디자인권으로 보호할 수 있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카페 이런 인테리어 같은 경우는 디자인권으로 보호할 수는 없고요. 하지만 부정경쟁 방지법상으로 이런 비슷한 외관의 인테리어는 보호한 사건이 한 번 있습니다. 부정경쟁 방지법 2조 1호 카문글을 통해서 한번 보호한 적이 있고요. 이제 개정안이 발의될 것으로 보이는데 언제 될지는 모르겠네요. 아무튼 영업비밀로서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이거는 좀 생략을 할게요. 네,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